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내일 4월 7일 이제 승부가 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양쪽 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구조가 그렇고 사전투표도 그 양상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사전투표에서는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후보 또는 정당이 크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전투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꽤 표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발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건 자세한 건 알 수가 없고 내일 투표하고 해서 합산을 하는 것인데 서로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여당 쪽에서는 3%포인트 차로 이긴다. 박빙승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즉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이긴다. 이게 뭐 대체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양쪽 다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 즉 4월 1일부터는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지난 일주 사이에 이 판이 뒤집어질 만한 결정적인 뭐가 있었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뭐 내곡동 땅 관계로 계속 폭로를 하는데 폭로할 때마다 헛발질이 되고 우선 폭로하는 사람들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력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뭐냐? 뭐 정책 승부라는 것은 사실은 안 먹혀들죠. 폭로, 단기전에서는 폭로가 가장 중요한데 폭로가 먹히지 않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권이 뭔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뭔가 잘하든지 해가지고 판세가 더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오늘 조선일보가 거의 광적인 편파방송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집권 세력 쪽에서 있는 방송들이 총출동해가지고 KBS, MBC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 김어준 방송, 교통방송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광적으로 편파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정권과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투표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록을 남길지 모릅니다. 맨정신으로 투표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는 괴뢰지가 아니고 주권자다 라는 결단을 내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현장의 민심은 현 집권 세력의 경제 파탄, 부동산 파탄, 위선, 내로남불에 대하여 국민들이 거의 봉기 수준의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은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 이른바 샤이 진보들이 표현하고 계신다. 3%포인트 내외의 박빙승부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수도. 요새 난데없이 새로 등장한 말이 샤이 진보인데 옛날에는 샤이 보수라고 했는데 샤이 진보가 있느냐. 뻔뻔한 좌파는 있지만은 샤이 진보는 없다. 라는 명쾌한 정리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조갑제닷컴 회원 중에서 주 원내대표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위선, 무능을 심판하려면 투표장에 무조건 가셔야 한다. 투표를 외면하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시고 공정을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내일 꼭 투표장에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면서 적어도 집권 여당이고 자기 당 소속이 전임 시장을 했는데 공약이라든지 업적 평가 이런 걸로 가야 하는데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내곡동 생태탕에 집중하는 걸 보고 선거가 불리하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구나 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집권당이 네거티브로 선동으로 이기겠다고 하면은 그건 선거를 포기한 거고, 더구나 이 박영선 쪽에 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030 세대가 자기들을 밀어주지 않는다고 막 악담을 합니다. 유권자를 욕하는 순간 그건 선거 포기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당은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 보통 2, 3일 전 조사가 가장 정확한데 부동층은 이때 민심 표심을 정한다. 그래서 틀린 적은 거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5 내지 7%포인트 예측보다 훨씬 큰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본다. 이게 현재 주호영 씨가 갖고 있는 정보의 거의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맞춰봐도 거의 비슷하다.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자,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선거는 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규모 면에서 부산, 서울 인구를 합치면은 약 1,400만이죠. 전체 유권자의 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 투표할 사람의 3분의 1이 이번에 투표한 겁니다. 근데 이번 투표로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고 하면은 이대로 내년 대선에 그 비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겨본 국민의힘이 다음에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미리 어떻게 보면 대선의 사전투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투표라고 그럴까요? 이 기억, 이겨본 기억과 찍어본 기억이 1년 뒤에 재현되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 좋은 전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야권 단일화, 안철수 씨의 공입니다. 이게 대선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범야권 단일화 이루어지면은 이기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권 교체론이 6이라면은 정권 유지론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차이가 커집니다. 이 정권 교체론이 꾸준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수와 중도가 합쳐졌어요. 보수와 중도가 합쳐졌는데 요새 최근 또 여론조사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보수 플러스 중도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바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여론의 구도인데, 요게 앞으로 1년 동안만 유지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이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이길 경우에는 저는
크게 이긴다고 봅니다. 또 크게 이겨야 합니다. 크게 이겨야 크게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전망을 연장해 본다면은 내년 3월 3월 9일 대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금방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내년에 크게 이기면은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할 때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지방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잡죠. 이렇게 해야 뭔가 일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금 거의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대통령 힘이 빠지죠. 그러나 내년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을 석권해버리면은 여의도 국회는 고립될 수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한다면은 어쨌든 오늘 내일, 특히 내일 투표는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감사합니다.